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 전문직에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교육 전문직에 대한 제1강은 교육 전문직에 대한 강의를 안내하고, 즉 또 전형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인성평가를 안내하고, 인성평가를 따라다니는 수행계획서 쓰는 법을 강의하는 게 제1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시간짜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제1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아테네, 진리를 찾던 철학자 테스형과 조학규 교수. 테스형의 제자가 묻습니다. 교육 전문직 역량 함양의 지름길은 뭡니까? 하이패스 교육 전문직 지스쿨 인강을 들어봐. 정확한 구조, 고득점 전략 모두 담았습니다. 어때? 저하고 닮았습니까? 내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는 봤는데 닮은 것도 같고 안 닮은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 전문직에 고득점 전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1번, 그게 뭘까? 전형이 어떤 강의, 어떻게 진행되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맨 먼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7가지로 나누었는데, 전형에 대한 안내와 인성평가에 대한 안내를 제1강에서 하고요. 제2강에서는 교육기획, 기획 쓰는 게 굉장히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기획안에 대한 작성과 실전 전략을 하고요. 제3강에서는 교직 교양이라는 과목, 서울 현장 지원성, 서울에는 현장 지원성 평가라고 하지요. 이 과목에 대해서 합니다. 4강에서는 정책 논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배워볼 거고요. 5강에서는 심층 면접, 6강에서는 집단 토의, 7강에서는 수업 장학. 수업 장학은 사실은 시험 과목으로 있지는 않는데, 장학사가 장학을 하려면 장학의 고유의 업무인 수업 장학을 어떻게 하는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7강에는 넣어줬습니다. 교직 교양은 분야가 굉장히 넓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김지한 전 강서 교육청 교육장님을 하셨죠. 김지한 교육장님을 모시고 이분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업 장학은 수업에 대한 연구가 깊으신 전 강남교육청 교육장님을 지내셨죠. 함혜성 교육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 전문직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전문직을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 건가? 이것에 이 7가지를 하면은 교육 전문직 역량을 다 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 세부 일정은 결국에는 이게 3강이고요. 3번 하기 때문에 9시간이죠. 이게 12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돼 가면 맨 마지막에 1월 8일 날, 7월 24일 날 시작해서 1월 8일 날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약 6개월에 걸쳐서 계속적인 강의를 듣고 과제 내고 피드백 받고 그런 일을 하죠. 이 전체를 다 들으면 전문직이 가서, 교육 전문직이 가서 여러분이 실행할 필수 역량을
다 준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다 해도 내가 전원을 켜서 발동을 걸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차와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하고 카페에 썼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물론 카페에 보면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사람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 딱 한 명이 교수님 강의 듣고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것은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또 차가 있다고 다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차를 잘 조절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결국에는 운전수가 마지막 그 차를 도달시키듯이 여러분이 마지막에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험이 이건 국가에서 시험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장학사는 임용하는 거라서 모든 시험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타입을 1, 2, 3, 4, 5, 6으로 나누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 보면 서울, 부산, 광주, 충북, 전북, 제주 교육청은 이와 같은 지금 내가 강의하는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5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여기에서 많이 서비스 형태로 추가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강 기간은 210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속은 1.5배속을 5배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듣고 이 부분은 다시 들어야겠는데 추가로 들어야겠는데 알아야겠는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0.5배수를 더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타입, 3타입, 4타입, 5타입은 있는데 시험 과목이 여기는 교직교양을 안 보고 여기는 교직교양하고 집단 토의를 안 하고 여기는 정책 논술을 안 보고 여기는 심층 줄이 잘못 쳐졌네요. 집단 토의를 안 하는 그런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의 시험은 장학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 교직교양을 안 본다 해도 교직교양 내용을 면접에서 나오고 또 막상 장학사가 되어가지고 교직교양을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가 무엇인지 학사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면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와 같이 들어야 모든 걸 다 들어야 좋으니까 자기가 이 타입에 만약에 했다 해도 여기에서 7만 원만 더 보태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라고 여기 G스쿨에다가 전화를 하면 7만 원을 더 내면 바로 1타입으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만약 자기가 이 분야라면 여기에 있는 건 정독을 해서 자세히 듣고 이 부분 시험 과목이 아닌 부분은 알아야 장학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독으로 들어서 결국에는 1타입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나는 시험 과목만 듣겠다 한 사람만 이런 타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막상 지필시험을 안 본다 해도 여러 가지 다음에 경기도 거를 잠깐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장학사가 알아야 할 능력을 테스트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목을
경기도 교육청 유형이라 넣고 특히 경기도는 AI 직무 적합성이라고 AI 면접이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AI 직무 적합성을 경기도에는 추가로 넣어 주었습니다. 추가 서비스로 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 타입별로 공부를 하든 또 아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듣고 이런 부분은 아주 속독으로라도 한번 들어서 뭔지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장학사가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여러 가지 논술로나 기획으로나 또 면접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배경 지식이 넓어지니까 제가 굳이 1타입을 권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1강에 제일 중요한 기획을 강의하지 않고 왜 갑자기 이와 같은 인성평가를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차의 표준 편차는 6.53입니다. 근데 2차의 표준 편차는 16.01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 아시잖아요? 점수의 변별력인데 1차에 합격한 다음 사람만 갖고도 그 차이가 앞 사람과 뒷 사람의 차이가 16.01이기 때문에 2차의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면은 1차라고 생각하는데 2차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1강에서 오히려 2차에 주로 들어가는 현장 평가, 즉 인성 평가 중심으로 먼저 1강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보면은 평균 점수가 65.31이라고 나와 있죠.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평균이면 65.31인데 여기에 보면 총 1차는 80점 만점이고 2차는 120점 만점입니다. 변별력을 많이 두기 위해서 2차의 총점을 더 많이 줬죠. 80점, 이거 80으로 나눠야 되는데 91점, 가산점까지 91점. 그래서 74.4가 평균이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1차에 76점 정도만 맞으면 1차에는 합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합격하면 자기가 쓴 답이 다 맞은 것 같고 떨어지면은 자기가 쓴 답이 다 틀린 것 같은 불안함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76점이 커트라인이라면 77점은 합격하고 75점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장학사들이 공부한 것을 보면 100명이 시험을 봤다면 40명 정도는 시험지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것은 채점 해보나 마나일 정도로 쉽게 이분은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구나 하고 만약 실질 경쟁률은 한 3대1, 4대1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점수가 커트라인 근방에는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정말 1, 2점, 3, 4점 사이에 많이 몰려 있고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도 실수하고 붙은 사람도 실수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지, 붙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다 알고 합격한 게 아니고 떨어진 사람도 많은 걸 아는데 그 조금 차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2025년도 것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표준 편차가 7.2, 15.88로 봐서 1차보다 2차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2차를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인성평가인 50점 만점 현장 실태가 굉장히 높구나. 9.46이니까요. 다른 기획에서 잘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편차는 3점밖에 안 되는데 현장 실태는 9.46이나 되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 변별력을 봐도 여기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합격의 변별력은 논술이나 기획에서도 많이 나지만 이 현장 실태에서 합격의 변별력이 나는구나. 그래서 제 1장에서는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느냐? 인성평가 현장 실태에서 나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